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20, 30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때 40, 50대 중년층보다는 재산도 적고 신용점수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크지 않고요. 또 그래서 부득이 선후배나 친구 또 지인, 친인척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 개인을 채권자로 등재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파산이나 회생제도가 유일하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서 지인이나 친족같이 개인을 채권자로 등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간의 차용금은 물론이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거래처 물품 대금이라든지 또 납부하지 못해서 밀린 월세 이런 것들도 다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의 형제 자매에게 빌린 돈 이것까지도 채권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금융기관의 채권과 다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해당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소명해 줘야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잘 소명해 줘야 되는데요.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고 매월 법원에 돈을 입금하면 법원은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원금 비율대로 돈을 안분해서 배분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분해서 배분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마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원에 신고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 간의 거래는 주고받은 금전 거래를 반드시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금융거래 자료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공정증서도 거짓으로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공정증서가 있어도 별도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채권자로 등재하려면 반드시 통장의 입출금 기록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얼마고 또 갚은 돈은 얼마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은 원금을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거래처 물품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장부나 세금계산서와 같이 이 외상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밀린 월세 채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받았다거나 또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개인 채권자의 주소지로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본점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면 송달이 바로 되죠.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 아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일반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 있지 않고 출국해서 외국에 체류 중일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주소가 불명한 경우 그러니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도 없고요. 또 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개시 결정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이게 송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야 할 텐데요. 채권자가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면은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올바로 정정하라 하는 그런 주소 보정 명령을 채무자에게 발령하는데요. 자, 채무자는 이렇게 법원에서 발령된 주소 보정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서 발급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보면 가장 오래된 주소부터 최근의 주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표기된 주소가 현재 채권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표기된 주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전입된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 번 더 이 해당 주소지로 문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또 안 된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채권자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송달 가능 여부도 사전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